심오은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 1호 경마 심오은의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 경마 오프닝 멘트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7월 초부터 그러니까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날 발표가 확정이 되면 7월 1주차부터입니다. 당초에는 2주차였는데 현재 계획이 변경이 되고요. 자, 1주차부터 수도권에 입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단계니까 한 30% 정도 입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 나온 계획안으로서는 7월 16일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자, 2차 접종자까지 한해서 따로 이제 전용을 만들어서 이제 20% 정도 따로 또 입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모든 계획은 개편안이 그대로 확정이 돼야지만이 그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7월달부터는 이제 금요경마는 예전과 동일하게 부산, 제주, 토요경마는 서울, 제주, 1호경마는 서울, 부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1호경마의 편성을 지켜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저배당 흐름이다, 고배당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경주별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인기 맛비 간의 접종 경주로 많이 눈에 띄는데, 자, 반면에 이제 그 이면에는 또 불안한 인기 맛비도 눈에 띄고요. 따라서 여러분께 경주별로 배당의 흐름에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중요한 건 이제 능력마 간의 접종 경주가 많다는 점이 이번 1호 경마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저한테는 또 한 번의 기회로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는 비능력마 중에서 좀 나은 마피를 찾는 것보다 역시 능력마 간의 접전에서 좀 더 센 마피를 찾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고 적중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서울경마의 승부처입니다. 오늘 서울경마는 후반부에 승부경주가 몰려있네요. 오늘 서울경마 5경주, 7경주 A급, 8경주 A급, 9경주 이렇게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5, 7, 8, 9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자, 부산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경마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는데 예상할 때 승부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현재 인기를 보고 있는 마필이 2번 원더풀 K, 1번 A1퀸, 여기 11번 컴플리트 밸류까지 3두의 마필인데 편성이 약합니다. 상당히 좀 약하고요. 일단은 2번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크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주력은 아니죠. 물론 이번 경주에 눈높이를 맞추고 들어왔을 때는 필이 봐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강력하게 믿고 가기에는 뭔가 좀 미흡한 그런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1번 A1퀸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의 이점이 최근과는 다르게 주어지긴 했는데 역시 최근에 될 듯 조금씩 아쉬웠던 그런 경주력. 냉정해봤을 때는 서울경마 1경주 같은 경우에는 능력마가 없다는 점이 가장 특징이고, 두 번째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 또한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이번 경기에 눈여겨볼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외곽에 있는 11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컴플리트 밸류. 저는 단언컨대 발전 기대치만 놓고 본다면 11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마필도 초반에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뒷심의 경쟁력은 정말 좋은데 초반에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단거리에서는 리스크로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경주는 선행 강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1번입니다. 그래도 능력 있는 마필,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한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마필을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자, 이번 원더풀 K 1번 A1퀸 쉽게 판단했을 때는 내측의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선행 나서서 꽂히는 그림이 그려지네요. 1회 마필. 자, 2회 마필들은 이제 2번과 1번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외곽의 14번 예사이켄의 추임력이 좋고요. 여기에
8번 그랜드마스터가 최적의 선입전개 이후에 끈끈하게 버티는 그런 그림. 자, 이렇게 전개가 그려집니다. 1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랍니다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한 경주. 가장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만약 외곽에는 11번 컴플리트 밸류입니다. 11번 마필을 믿겠고요. 여기에 2번 원더풀 K, 1번 A1 퀸, 14번 Yes I Can, 8번 그랜드 마스터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일게요. 마찬가지죠. 1경주와 마찬가지로 편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의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14번 광양으뜸을 일단은 주목을 합니다. 광양으뜸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데뷔전 때 준우승했던 모습이었는데 포화조로를 감안해봤을 때 1분 2초 2에 따른 기록은 빠른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순발력이 분명히 있고요. 직전에 데뷔전 때도 이마필이 최적의 전개는 아니었었죠.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고 단독 선행이 아닌 선입 전개였는데 그래도 종반까지 신마가 끈끈하게 걸음을 보여줬다는 점은 일단은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경주의 편성을 한번 대비해 봤을 때는 14번 광양으뜸에 대한 단독 선행 기대가 되고요. 선행을 나선다라면은 직전에 뒷심을 고려해봤을 때 1200m에서는 무난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마필입니다. 14번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6번 블랙인디가 일단은 관건입니다. 준우승의 성적도 있는 마필이고 1400까지 뛰어봤기 때문에 1200m에서는 분명히 유리합니다. 이 마필도 초반에 순발력이 있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임팩트 있게 성적을 낸 적은 없다 라는 점이 일단 눈에 띕니다. 최근의 성적만 지켜본다면은 어찌됐든 간에 7번 스텔라로드, 8번 해시안 두 마리가 직전 경주의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의 경주 내용만 지켜본다면 7번과 8번의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었고 게다가 직전 경주에 남았던 걸음을 고려해봤을 때는 자 이번 경주는 종반에 분명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외 마필들을 일단 10번 허리케인 삭스, 6번 블랙 인디 정도까지가 이번 경주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하게 생각해도 어차피 능력이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는 6번이 아니라 14번이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4번을 믿었을 때는 직전에 걸음이 남았었던 7번, 8번을 누립니다. 7번 스텔라로드, 8번 해시안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자, 이외 마필들은 6번 블랙 인디, 10번 허리케인 삭스가 가능권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라고 해서 이제 5도의 마필 내에서 끝날 수는 있지만 과연 어떤 마필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어떤 마권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고 방어로 들어가는지가 이게 성패가 가려집니다. 이거에 따른 수익의 리스크는 상당히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14번을 강축으로 해서 6번, 7번을 노립니다. 14번 축에 6번, 7번을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제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한방 공략, 한방 공략을 일단은 누려볼 수 있는 경주에 복병 마필을 한두로 안고 하는데 자 9번 최강장상과 3번 어플리트 마린이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일단은 9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3번의 실전 경험이 있고요.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 마필이 분명히 주행 심사 때 보여줬던 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 같이 뛰었던 주행 심사 같이 합격을 했던 쇠학구 실러 마필이 이미 입상에 성공했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 한편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의 편성형이 좀 따르지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판단이 됩니다.
9번 맞빛. 주목할 부분이 30조 마방의 토니 조교사 마방의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했을 때 거의 뭐 50%에 육박하는 입상률입니다. 그동안에 35번의 기승을 해서 구승과 준우승 7회를 남기고 있는데 뭐 이런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마방의 거는 기대는 분명히 있죠. 이마필의 거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기수가 30조 마방의 마필에 기승했을 때 2번 중에 1번은 준우승 이상을 기록을 했는데 최강장사는 3번 동안 입상의 경험이 없다. 그에 따른 확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이번 경주 편성도 해볼만 하고요. 9번 마필을 주목해볼 수 있는 여건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마필 활동도 좋습니다. 암말 강자였었죠. 퀸즈 블레이드. 자, 이 마필과 혈통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퀸즈 블레이드의 자마입니다. 혈통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첫 자마인데 일단은 뭐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그런 전례이 되고요. 저는 객관적인 능력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만만치 않은 마필이 3번 어플리트 마릴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 4월달에 기록도 상당히 양호했던 모습이었었고 6등급에서 1분 22초 5에 따른 기록으로 1300을 뛰었다. 주로는 정상적인 주력이요. 양호한 주로. 자, 로또 측정 경주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포화주로 해서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딛고 머리차 승부를 펼치면서 3위에 차지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충분히 이번 경주는 만회가 되네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3번과 9번의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겠고 이 한방 공략이 유력합니다. 3경주는 3번과 9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복병 마필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2번 킹신바입니다. 이거는 뭐 측정 경주의 동영상만 또 지켜보더라도 또는 측정 경주의 경주가 기억에 남는다면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이고 저는 뭐 두 가지를 보내요. 직전 경주에 킹신바는 내측 최적의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최선의 능력 발휘에서는 좀 미흡했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뒷심은 상당히 위력이 있었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대비해서 100m 전환 1300의 거리라면 충분히 3위권 이상의 도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워낙 3번, 9번이 세기 때문에 입상 도전은 조금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거리를 고려해봤을 때 2번 킹신바도 이번 경주만큼은 필히 W 표시 복병마권의 이마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이외 마필들은 이제 뭐 10번 콘도르 요한과 5번 신대로인데 조금은 좀 떨어지죠. 될 듯 결정력들이 좀 아쉬운 마필들. 따라서 이번에 3경기를 정리해봤을 때 3번, 9번을 가장 믿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복병 마필은 2번 킹신바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기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기 역시 뭐 3개의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하네요. 좀 더 세게 봅니다. 바로 이 9번 스타러시, 10번 보디가드, 11번 질풍백광. 이 3대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여력이 남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을 왜 쓰냐면 전적이 있죠.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 평가를 할 게 아니라 걸음에 여력이 남았었기 때문에 전개와 거리와 이 모든 미흡한 약간의 변수에 따라서 충분히 기록 단축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그런 걸음이기 때문에 항상 걸음이 남았다는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교롭게도 9번 스타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1일, 4월 25일, 5월 30일 아쉽게도 다 3위에 그쳤는데 중요한 거는 끝걸음의 이력이 좋았습니다. 걸음 이력 자체가 나갔던 모습이었고요. 1300은 유리하겠죠? 충분히. 자, 여기 이제 10번 보디가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28일, 5월 9일 이 두 번의 경주가 걸음의 이력이 나갔습니다. 또한 11번 질풍백광도 직전에 경주 제외가 되긴 했는데 그 전 경주였죠. 4월 11일 또는 2월 21일
공교롭게도 이 맞빌도 거름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쨌든 간에 기본의 능력도 앞서 있거니와 최근에 그런 아쉬움도 상당히 눈에 띄었던 맞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9번, 10번, 11번의 3파전에 강력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일단은 뭐 김영국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된 9번 스타러시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4세 포인 맞빌 9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기존적인 축으로 해서 10번 보디가드 11번 질풍백강이 유력하게 있고 자 이외 맞빌들은 2번 스피어건과 7번 아치밤성인데 자 이번 스피어건은 그동안에 5번의 경주 경험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이 맞빌의 능력을 평가했던 것보다는 실전 성적이 미흡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걸음이 미흡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흡하게나마 직전 경주에 걸음이 조금은 변화를 보여줬고 자 이번 경주는 하만식 기수로 전격 교체가 됐네요. 23조 마방의 하만식 기수의 기승이라면 뭐 거의 뭐 100% 적임 기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 자, 그 맞빌이 바로 이번 스피어건의 맞빌이고 그래서 이번 경주 한번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맞빌 저는 복병 맞빌로 안장 교체가 이뤄진 2번 스피어건을 추천을 드립니다. 7번 아침함성은 지난 3월달까지만 걸음이 좋았었는데 글쎄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조금은 아쉬웠던 경주력이었고요. 한 5번째 정도 안되는 맞빌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권에는 두겠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마번에는 좀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본다면 9번, 10번, 11번의 3파전은 유력합니다. 여기 안장교체 이뤄진 2번 맞빌을 필히 안고 할 수 있는 복병권 세력이고요.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맞빌을 9번을 추천을 드립니다. 9번 스타러시 최근에 계속 걸음이 남았었고 김용공 기수의 직전 경주에서 또 한 번의 재기승에 1300의 거리라면 이번 경주 여건의 흐름이라면 승부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맞빌입니다. 9번 맞빌 자 이의 맞빌은 10번 보디가드 11번 질풍백광 유력하고요. 자 이의 맞빌들은 2번 스피어건 7번 아침함성이 관건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제 승부에 돌입이 되네요. 후반부부터 이제 5경주부터가 시작인데 자 이번 경주는 글쎄요 큰 배당은 아닙니다만 제가 복병만 한두도 안고 할 수 있겠고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능력도 믿을 수 있고요. 기승기수도 믿을 수 있겠고 세 번째는 혈통도 상당히 기대치가 있는 맞빌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축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잘 되고 있는 맞빌들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맞빌이 한 마리가 존재를 하고요. 여기에 무조건 안고 할 수 있는 복병 맞빌 입상권 도전도 가능할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맞빌이 있습니다. 그 맞빌도 이번 경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 복병 맞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비록 뭐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하위권이었죠. 이 맞빌은 뭐 안 되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봐줘야 됩니다. 과연 실전에서 보유한 능력의 100%가 발휘가 됐느냐. 공교롭게도 거리 매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그런 과정에서 이번 경주 딱 안장이 교차되는데 교체된 안장이 적임 기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수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전에 입상의 호흡을 맞췄던 그 기수가 오랜만에 고삐를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만필 이번 경주 안고 간다면은 이거는 뭐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경주 여러분들 준비된 첫 번째 승부 경주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에 지렁막권 쪽에 누려볼 수 있는 또 복병마필까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까지 고려해본다면 때문에 5경주는 강하게 믿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서이고요. 저는 뭐 내심 이번 경주도 한번 승부 예고는 안 들었습니다만 강배팅 경주로 들어갈 충분한 기대치가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자, 육경주. 인기 마필이 7번, 1번, 2번인데 다 좋죠. 뭐 1번 동진 최강은 선행 투입이 다 되는 마필. 게다가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라면은 일단 뭐 점수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요. 2번 청담 위키드도 최근에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는 뭐 5등급에서는 강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마필. 역시 좋은 후보였던 김영군 기수의 재기승. 7번 스파플래터도 그동안의 준우승, 우승, 3등 준우승인데 이 성적 자체가 최근의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데뷔전 때도 준우승을 했고요.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두 번의 경주, 승급전에 3등, 직전에 준우승이었는데 기록과 경주 내용이 좋았습니다. 다 차치하고 1번, 2번, 7번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주목할 마피로 많이 내측에 있는 5번 발바투입니다. 저는 이 마필의 혈통이라든가 뭐 다 제외하고 기본의 능력이 5등급에서는 거의 뭐 탑급으로 봅니다. 탑 중에 탑 오브 탑입니다.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5등급의 마필들 중에 가장 센 마필을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5번 발바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발바투도 최근에 경주 내용이 좋은데 과연 57의 부담 중량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고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최근 대비 일단은 똑같은 57의 부담 중량이라면은 그동안에 이미 충분히 적응력을 쌓았었고 게다가 5번 스카플레트도 55.5, 동진체강도 55.5, 청남위키드도 55라면 이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을 고려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이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고부담 중량의 마필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암만 센 말이라도 부담력이 높아지면 리스크가 있다.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의 평가고 상대 마필의 능력 대비해서 상대 마필은 어떻게 부담력이 집어졌는지 이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57을 집어내겠습니다만 발바투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저로서는 확실히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5번을 믿었을 때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번, 7번, 1번은 뭐 당연하게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복병 마필은 조금 한 단계 아래로 보는데 그래도 역시 뭐 12번 와니키의 종반에 딱 한 발. 요게 그나마 좀 무서운 그런 복병마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 6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5번 발바투를 기본적으로 강축으로 해서 2번 청담이키드가 주력, 여기 7번 스파플래터, 1번 동진체강을 볼 수 있겠고 복병마표는 12번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번 동진체강의 5등급의 검증은 좀 더 필요하다 봅니다. 왜냐면 일단은 뭐 직전에 어찌됐든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다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력 마필이 못 버텼다? 글쎄요. 천하의 문세영 교수가 재기승을 했다 해도 이거는 경주의 능력을 좀 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저는 2번, 7번, 5번보다는 조금 약세다라고 보여지고요. 정리해본다면 5번 발바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청담이키드, 7번 스파플래터, 여기 1번 동진체강, 복병마표는 12번 와니케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서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강력하게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혼정 경주인 거는 맞죠. 1번, 4번, 6번, 여기에 뭐 8번, 9번, 10번, 7번, 13번, 12번, 11번 뭐 거의 다 불러드렸네요. 뭐 2번, 3번, 5번을 제외한 마필들이 소위 말해서 다 되는 마필들입니다. 되는 마필들이 있고 일단 이번 경주는 나름대로 전개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역시 뭐 능력 마필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경주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부담 중량도 제압되는 변수입니다. 또한 이번 경주는 초반에 빠른 마필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전개도 유출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번 경주 제가 A급 승부로 예고를 드렸는데 앞선이 무너진다 봅니다.
앞선에 강력한 그런 마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마필들이 다 살아남을 수는 없고요. 딱 한두만 살아남는다면 분명히 추임마 쪽에 기회가 주어지고 추임마 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노리는 마필의 능력은 월등합니다.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번에 7경주는 제가 배당으로 A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준비했기 때문에 자 7경주에 좀 더 강하게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는 A급 승부처입니다. 배당 승부처입니다. 자신있게 그야말로 뭐 배당판 보지 않고 배당판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 몇 배가 되던 간에 전개 예측과 능력평가 끝났기 때문에 노림수의 맛빛 확실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A급 승부처는 제 7경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400m 역시 뭐 마찬가지로 대훈정경주죠. 7경주와 못지 않습니다. 전후라는 이번 경주 A급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 역시 이번 경주는 좀 부담 중량이 변수가 될 수 있네요. 좀 엄선해서 마필을 살펴본다면은 기존의 4등급에서 검증된 마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번, 6번, 10번, 5번, 4번, 7번 정도까지가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힌트를 들어봤을 때는 1번 두손장군은 최근의 경주로 상당히 좋죠. 직전의 경주를 지켜본다면은 뭐 절대 이 마필을 저평가될 수는 없는데 무려 부담 중량이 4kg이 늘었고요. 외곽의 올드코리아도 58이면은 정말 무겁죠. 반면에 6번 에코빅터는 그동안에 58을 짊어지면서 계속 고전을 했었는데 57까지는 이 마필이 정말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경주는 신인 기수 기승을 통해서 임다빈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2.5를 마이너스라고 탑니다. 55.5의 부담 중량.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자, 8경주는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 부담 중량의 답이 있겠고 부담 중량을 통해서 조금은 불리한 여건을 맞이한 마필이 있는 반면에 아주 좋은 여건을 맞이한 능력 마필이 있습니다. 역시 뭐 능력마간의 접전 경주에서 충마가 선정이 된다면 충마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그에 따른 승부는 강력하게 가져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7경주의 A급 고배당 승부에 이어서 8경주에 또 한 번의 강력한 승부를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승부처는 A급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서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강편성입니다. 3등급을 감안해 봤을 때 강편성이고 정말 한두가 마필이 만만치 않은데 역시 뭐 객관적인 능력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볼 때는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5번과 11번 5번과 11번 과연 이 마필들의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가 최대의 관건이고요. 5번 골든 서비스는 승급전입니다. 최근의 경기력은 정말 좋죠. 중장거리형 마필입니다. 여기에 11번 콘스티솔로도 중장거리형 마필입니다. 이미 데뷔 이전째부터 1700을 뛸 정도라면 마방에서도 이 마필은 중장거리가 어울리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에 따른 또 믿음 대 보답을 했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는 무려 9만 신차의 여유 있는 낙승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골든 서비스는 좀 많이 빼줬습니다. 5kg를 빼줬기 때문에 53의 부담 중량인데 글쎄요. 콘스티 솔로는 55.5의 부담 중량 아마도 이게 인기순위 1위겠죠.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올라오는 마필들은 강력한데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약하냐를 봐야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1번 춘산, 9번 황금 넣기, 10번 문학킹. 자,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3등급에서는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소위 검증이 된 그런 마필들이고요. 자, 이 차이입니다. 구경주는 올라오는 마필의 능력으로 과연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 믿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사이즈가 있는 기존의 3등급의 입상의 경험 있는 마필을 높게 평가하느냐. 역시 부담 중량에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얼마나 편차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 예상 결과가 그래서 이번에 구경주 역시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구경주 서울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는 제 구경주입니다. 10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오늘 마지막 경주는 정말 이변이 없네요. 인기 마피 간의 접전으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경주고 아마도 오늘 저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참고 마지막 경주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피 간의 접전으로 볼 수 있고요. 자,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10번 이스트 제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저희 전적표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스트 제트 보면은 기록은 1분 11초 7이고 관전평도 여력이 남았고 최선을 다했고 차기 기대치도 B인데 성적은 꼴찌입니다. 저희 전적표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낙승이었는데 압승이었는데 강착을 당했습니다. 진로방해 때문에 강착을 당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이스트 제트가 직전에 무려 58을 집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어마무시한 경주력이었죠.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직전과 같은 진로방의 그런 변수라든가 그런 경주 중에 최악의 부름만 없다라면 이마트를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고요. 2위권에서도 12번 도끼블레이드는 단거리 강자입니다. 53.5의 부담력에는 충분히 승부될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MJ 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공교롭게도 두 마리는 지난해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 같이 뛰었었죠. 이거는 능력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 대상경주는 최선을 다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딱 능력 평가가 되는데 그때 우승이 이스트제트였고요. 그 다음에 5등이 MJ파워, 그 다음에 6등이 도끼블레이드였습니다. 그때 MJ파워와 도끼블레이드는 부담량에 동일했었고요. 자, 이번 경주 MJ파워가 54, 도끼블레이드가 53.5라면은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시 뛰어도 역시 MJ파워의 근소한 우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 있겠고 그래서 2회 마필드는 큰 의미는 없는데 2번 큐피드 가이, 그 다음에 5번 플래티넘 유로가 그 다음에 가능권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이변 없다 말씀드렸죠. 10번 이스트제트 우승을 낙관하고요. 여기에 3번 MJ파워와 12번 도끼블레이드의 2등 싸움인데 저는 3번이 좀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축에 3번 열둘 마무리는 깔끔하게 저배당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서울 예선 모두 마치겠고요. 바로 이어서 이제 부산 경마 진행하겠고 여러분들 15금 경마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경 예상 방송입니다. 부경 1호 경마. 자, 오늘 부경 경마의 승부처는 3경주 A급, 5경주 승부, 6경주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3경주, 5경주, 6경주고 서울 경마와 마찬가지로 이제 흡사하게 정말 이게 능력맛 간의 접전 경주가 좀 많이 눈에 띄네요. 저한테는 상당히 좀 기회로 보여지고요. 자, 1경주입니다. 6등급의 1400m 레이스. 먼저 눈에 띄는 마피는 4번 에이스가이입니다. 이제야 이제 비로소 능력이 나오고 있네요. 이 마필이 지난해 여름에 데뷔전을 치렀고 오랜 기간 재검을 받고 공백기를 거쳤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제가 어떻게 써놨냐면 기본기 좋은 마필 먼저 상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그만큼 제가 예의주시했던 마필이었었고요. 그러면 최근의 성적은 이 마필의 점수로 능력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김태형 기수가 입상률이 높지는 않죠. 거의 한 입상률 한 10%를 기록 중인 기수인데 그래도 에이스가이 기승했을 때 호흡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고요. 자, 4번 마필과 믿습니다. 믿을 수 있겠고 여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한 개의 마필은 바로 이 9번 갤런트 워리어입니다. 갤런트 워리어도 이제 작년에 여름에 뛰고 이제 공백기를 거치고 직전에 복귀전이었는데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복귀전이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여건이었었죠. 경주력은 좋았습니다.
1300 양호한 주로를 1분 23초대, 1분 22초 9였죠. 기록도 좋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15조 마방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유현명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 이거는 믿을 수 있겠네요. 9번 갤런트 워리어 저희 누림수의 마필입니다. 9번 마필. 3번 KK1도 일단 뭐 최근에 경기력 상당히 좋고 가능권이고 뭐 2번 트리프스톰 여기 7번 스위트 밴드도 가능권에 둘 수 있습니다. 뭐 하나같이 뭐 경쟁력 가지고 있는 마필들인데 역시 어떤 마필이 좀 더 세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마필의 마방의 승부지가 강하냐를 살펴본다면 정리해봤을 때는 4번 에이스 가이 4번 마필을 강력하게 믿을 수 있겠고 여기 저희 누림수의 마필은 9번입니다. 갤런트 워리어를 안고 왔고요. 3번 KK1 2번 트리플 스톤 7번 스위트 밴드까지가 가능권입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화 6등급 1600m 레이서 되고요. 자, 편성은 좀 약하고 일단 뭐 한방 공략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네요. 어떤 마필이냐면 내치기 두 마리입니다. 4번 루카스 선 여기 3번 닥터 테이크 정말 이 루카스 선의 김혜성 기수가 6월달에 정말 많이 고전을 했었고요. 그러니까는 지난주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성적이 없었습니다. 6월달에 입상의 성적이 없었는데 지난주를 기점으로 완벽하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펄펄 활약이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충분히 뭐 루카스 선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는 기승기수도 경주마와의 호흡도 정말 중요하고요. 기승기수 역량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이게 슬럼프. 뭐 프로야구 선수,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인데 3할을 치는 타자도 슬럼프에 빠지면은 정말 못 치죠. 능력은 좋은데 김혜성 기수가 그랬습니다. 정말 실력은 좋고 기승술도 좋은데 오랜 기간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빠르게 극복을 했고요. 자 이제는 경주마의 능력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경주마 능력이 안만 좋아도 김혜성 기수가 기승하면 조금은 고개가 가로저어지는 무릎표가 좀 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는 뭐 경주마의 능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컨디션 회복을 했기 때문에 4번 루카스를 일단 인정을 합니다. 여기는 3번 닥터테이크가 지난 3월달을 기점으로 이 마필이 서서히 좋아진 모습이었었고 드디어 이제 능력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마필도 제가 능력 평가를 상당히 좋게 했던 마필이었었고요. 단순하게 4번과 3번이 최근에 잘 뛰어서 제가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의 능력 평가였습니다. 4번은 제가 기본의 능력 평가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 3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서의 이제 서서히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고요.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은 4번, 3번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듭니다. 여기에 복병 마필이라는 거가 있는데 바로 11번 운이 좋은 날입니다. 11번 뛰어서 그동안에 단 한 차례도 입상의 경험이 없는 마필. 게다가 정동철 기수는 18조 마방의 마필에 무려 41번, 41번, 41번을 기선했는데 단 한 차례도 우승과 준우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이 마필을 보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좋은 날이 부진을 통해서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행심사 때 걸음을 지켜봤을 때는 예전과는 다르게 끈끈했던 뒷심이 보였네요. 이번 경주 거리가 1600m 레이스입니다. 충분히 종반에 한 마리 기다릴 수 있는 복병 마필은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4번, 3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한방 공략 가능하고요. 뭐 이외의 마필들이 이제 뭐 7번 에이스 포텐, 9번 바운티어터 정도도 가능권인데 역시 뭐 최고의 복병 마필은 11번 우리 좋은 날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4번 루카스선과 3번 닥터테이크를 인정을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복병 마필 11번 우리 좋은 날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화 5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그냥 승부처가 아니라
A급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도 없고요. 자, 5등급에서 이미 사이즈가 나온 맞빌드, 특히 3번 마크 에이스, 5번 히트로드, 7번 골드럭, 10번 디바인 퀸, 12번 알파스타. 글쎄요, 뭐 장담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분석에 따른 장담하건대 5도 내에서 끝납니다. 그만큼 이 5도의 마필의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고, 이 중에서도 가장 센 마필이 눈에 띄는데 생각외로 은근히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런 예상 마번이 나왔습니다. 종합 마번이. 자, 저는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지만 충분히 주력마권의 선택에 따라서는 중배당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뭐 가능성을 보고 제가 이렇게 추론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드러난, 보여줬던, 검증된 능력을 토대로 능력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주력마권의 실는 힘은 남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3경주를 제가 A급으로 준비를 했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 A급 승부처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만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자, 이번 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6번 마하타이탄을 마필인데 이 마필은 부경에서 뛰고 있는 국산만 4등급의 최강입니다. 단연코 랭킹 1위로 저로서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요. 마하타이탄. 그러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마하타이탄이 그동안에 최시대 기수 호흡이 정말 좋았었죠. 거의 뭐 최시대 기수의 마필이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최시대 기수가 꾸준하게 기선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는 최시대 기수가 2번 마필을 기선합니다. 위닝 댄서 쪽에 기선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6번 마필이 능력은 좋은데 승부지가 약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아마도 역시 마하타이탄의 능력이 좋다 보니까는 부담이 높았었고 마방에 따른 판단은 역시 부담 중량 때문에 그 능력 발휘에서는 조금은 아쉬웠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고요. 그래서 모준호 교수의 기승을 뚫어서 현재 감량을 받고 나왔죠. 자, 모준호 교수가 훈련도 열심히 시행을 했고 기승술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수가 되고요. 등짐이 가벼워졌다. 강력하게 믿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옮겨타긴 했습니다만 승부지를 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옮겨탄 이유가 있고 감량 기수를 기술시킬 이유가 있는 겁니다. 6번 마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3번 BK 룩스도 다실바 기수라면 적임 기수고 최근에 경기력 상당히 돋보이고요. 인정할 수 있는 마필 11번 옴누리 질주가 정상적인 그런 동등한 부담 중이라면 거의 탑급인데 정말 마하타이탄하고 맞짱을 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게 무려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은 적격을 한 겁니다. 그래도 세 번째로 봅니다. 그만큼 능력이 월등한 마필이고요. 옴누리 질주. 자, 이외의 마필도 이제 8번 에코선과 2번 위닝 댄서. 아무래도 이제 2번 위닝 댄서와 8번 에코선도 부담량이 좀 높기 때문에 능력에서는 6번, 3번, 11번을 넘어서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4경기를 한번 정리해봤을 때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BK 록스, 11번 온누리 질주 순차적으로 노리겠고요. 6번 축에 3번, 11번, 11번을 노리겠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8번 에코성과 2번 위닝 댄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부가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자, 5경주는 이제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 외산마 4등급의 1600m 여기에 6경주가 마지막 A급 승부처인데 자, 역시 이번 경주도 부담 중량입니다. 9번 맨 오브 톱이 현재 관건이고요. 자, 여기도 또 변수가 있네요. 맨 오브 톱이 최근에 최상현 기수가 꾸준하게 호흡을 맞췄었는데 5번 퀸업 쪽에 갈아탔네요. 물론 이제 퀸업 최상현 기수는 이제 5번 마필 소속 기수입니다. 13조 마마의 소속 기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겠고 맨 오브 톱의 최근의 경제력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마필이 지난 4월 3일날
3등급에 점핑 출전했는데 4등급에 마필이었었죠. 점핑 출전했는데 점핑 출전하다 보니까는 등침은 좀 가벼졌고요. 반면에 그때 편성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필의 최종 성적이 어떻게 되냐면 1800을 1분 53초대에 끊었습니다. 이거 1700기록이 아니라 1800기록입니다. 5주로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호기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경주 56을 딱 짊어지고 4등급의 강판성이 나왔는데 아쉽게 3차. 그리고 또 그 다음 경주에 마에서는 또 이제 점핑을 했습니다. 왜? 등짐 때문에. 그래서 51을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고, 그러나 측정 경주는 57을 짊어지고 4등급 경주, 본연의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었죠. 이제는 뭐 이마필도 내성이 좀 쌓인 거고 충분히 58을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능력은 절대 저평가될 수는 없습니다. 매너부터 여기 이제 5번 퀸업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역시 뭐 아무래도 이제 최상현 기수가 탔다라는 점이 그동안에 매너부터 배우를 마쳤던 최상현 기수가 본연의 소속주의 5번 퀸업 쪽에 기승하고 있는 점들 일단 눈에 띄고 중요한 거는 최근에 퀸업의 경주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요. 저는 이번 경주 9번 마필이 강력한 능력 마필은 맞는데 축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이제 복조 공략 3뒤의 마필을 노려볼 수 있는 레이스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의 또 힌트가 뭐냐면 5번 마필을 세게 보면 6번을 적평가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왜냐면 근데 웃기죠. 저희 예상 마본도 5번은 3번째 올라왔는데 6번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5도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퀸업과 문화 시그니처는 최근에 3번의 경주를 연속 같이 출전했습니다. 다 퀸업이 이겼고요. 다만 퀸업이 3월달에 목차 이겼습니다. 목차. 4월달에 2분의 1마신차. 그리고 5월달에 4분의 3마신차. 거의 격차가 없었죠. 이번 경주에 퀸업은 53을 짊어졌고 문화 시그니처는 56을 짊어졌기 때문에 능력 그대로 평가가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의 성적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겠고 그러면은 퀸업을 세게 보면은 목차 4분의 3, 2분의 1마신차를 놨던 문화 시그니처를 저평가한다? 자,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같이 세게 봅니다. 자, 이에 마필들은 이제 11번 트라이 어프킹이 승급전 치고는 부담이 좀 높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고요. 여기에 8번 톱메이트도 일단은 가능권. 결론적으로 9번이 가장 센 건 맞는데 9번을 축으로 해서 5번, 6번, 11번, 8번이 아니라 아무래도 역시 9번은 안장이 바뀌었고 58이기 때문에 9번, 5번, 6번을 복조로 3장의 막권이죠. 자, 이 막권 조합을 먼저 저로서는 인정을 합니다.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레이스로 볼 수 있고요. 자, 따라서 이제 이런 선택은 현장에서에 따른 변수가 가만히 돼야 됩니다. 체중과 역시 컨디션이겠죠. 과연 이제 부담비를 이겨낼 수 있는 컨디션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충만 선정이 바뀔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조 공략이냐, 아니면 정말 놓고 가느냐, 이런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5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2등급의 1200m 레이서이고요. 정말 흡사하네요. 서울 경마 10경주와 거의 흡사한 경주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경주입니다. 역시 뭐 이제 9번 골든이너가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자, 이 마필에 따른 선택만 딱 하게 되면 판단과 결정만 하게 되면 이번에 6경주는 절대 틀릴 이유가 없네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당이 많진 않습니다만 확실하게 정말 안정적으로 임팩트 있게 큰 변수 없이 그야말로 접근할 수 있는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오늘 두경경마의 피난을 장식할 수 있는 경주는 제6경주 A급 마지막 승부로 이번 경주를 임하겠습니다. 서울경마 10경주와 거의 흡사한 경주 저배당 유력 경주인데 저배당도 승부가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중이 중요한 거죠. 배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중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힘을 실으면서 적중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6경주가 자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경마 예상을 마치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경주수도 좀 늘고 약간의 좀 변동이 있죠. 부산경마가
금요일날 편승이 된다는 점과 토요일 경마는 이제 서울 경마는 토요일 경마와 일요 경마 그대로 편승이 되고 뭐 제주 경마가 아직까지는 현재 7월달 계획이 발표가 안 됐는데 뭐 아마도 금요일 토요일날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차고 확실한 내용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봉경마TV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